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핫한 프리미어리그 매물 중 하나가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울버햄튼의 공격수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 기준 황희찬, 페드로네투 그리고 쿠냐 이 3인방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쿠냐는 명실상부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공격수 중 하나입니다. 네.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이랑도 링크가 나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난 팀은 맨유입니다. 그렇죠. 맨유도 사실 공격수가 급합니다. 급해요. 좀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극심한 공격력 부진을 해소해줄 자원으로 쿠냐 선수가 강력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데 자 이적설의 출처 로마노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네. 데일리 메일, 디애슬레틱, 미국의 CBS 스포츠까지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신빙성 있는 매체들이 이 이적설을 다루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수의 의지, 맨유의 의지, 이적료는 얼마나 맞춰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개인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거 봐서는 오. 이전 접촉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맞춰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단군 형이 리암 델랍이랑 쿠냐가 좀 탐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 나머지 한 자리를 뭐 마이너를 하거나 네. 호일은 지금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지르크지라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네. 왜냐면 지금 쿠냐 선수를 영입한다면 최전방보다는 3-4-1의 2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왼쪽에서 네.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예. 실제로 쿠냐 선수의 스타일이 아무리 최전방에 뛰어도 거의 대부분 2선, 3선, 맞아요. 2선까지 내려와서 뛰거든요. 그래서 거의 왼쪽 공미 그런 톱자원을 추가로 누군가 영입했을 때 델랍이랑 쿠냐의 공존을 좀 그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보면 이제 초기 접촉 이후에 긍정적 기류가 있어서 최근 48시간 이내로 또 추가 접촉이 있었고 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쿠냐 선수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가깝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쿠냐는 오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번 딱 접었던 거는 본머스란 경기에서 케르케스의 그 죽통을 돌리는 바람에 그럼요.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죽통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심상민 선수가 생각이 나요. 그 우즈벡 선수였죠.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샴시노프였나 뭐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리버풀이랑도 링크가 났었잖아. 있었죠. 그래서 본머스에 우리가 3인방 이적설 많이 나는 3인방 하면 디나 윗선, 케르케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였지? 본머스 한 명 더 있었는데 근데 본머스 얘기는 왜 했죠? 울버햄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기하게 기억이 왜 갑자기 섞였어요. 어쨌든 쿠냐 쿠냐까지. 쿠냐 14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네. 물론 지르크지는 스탯 대비 나왔을 때 보여주는 역할은 나름 좋았어요. 근데 호일루는 이번 시즌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쿠냐랑 비교할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아마 아모린 감독의 3-4-2 전술에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 스트라이커의 자원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생길 거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검증된 활약 그리고 다재다능함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99년생의 쿠냐.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득점력이에요. 비교적 약팀인 울버햄튼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해줬고 이 선수가 좀 어려운 기회에도 골도 잘 넣어서 은근히 좀 멋있는 골들을 좀 넣는 빈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멋있는 골 넣고 쉬운 거 좀 놓치는 경향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말씀드리기 싫지만 예. 말씀드려야 될 요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기복도 있어요. 맞아요. 이전 소속팀이었던 아틀레티코에서는 기복 그리고 실제로 부진해서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울버햄튼과 아틀레티코는 당연히 다소 아틀레티코에 비하면 울버햄튼 체급차가 있죠. 작은 규모의 팀이고 아틀레티코는 B클럽으로 봐야 돼요. 네, 당연히 완전 B클럽이니까. 근데 그 아틀레티코에서 이미 기복을 보였고 부진했기 때문에 똑같이 B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이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을 때 오히려 울버햄튼 때랑 다르게 부진한 활약이 나오지 않겠느냐. 울버햄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말 득점력이 좋은 게 맞아요. 맞아요.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높은 시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에서는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B클럽에서의 부족함과 기복은 걱정을 해야 된다. 장점과 단점이 따라오고요. 또 한 번 장점으로 넘어가면 드리블과 볼음반 이거는 아마 맨유에 가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점에 대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생각나는 공격수 중에 완전 상단에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공을 잡고 잘 움직여요. 정말 잘 움직여요. 발재간, 볼 컨트롤 이걸로 이제 상대 수비를 제치는 1대1 돌파에 능한데 수비를 앞에 둔 상황에서 그냥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제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창의성과 연계 플레이거든요. 네. 쿠냐가 울버햄튼에서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드리블로 볼을 운반해주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동료에게 패스를 뿌려주거나 방향 전환을 해주거나
쿠냐, 황희찬, 네투가 잘 통했던 이유는 그치. 결국은 쿠냐 선수가 이 곳곳에 방향 전환을 잘해주고 수비를 끌어준 다음에 반대편에 네트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전환이나 키패스를 진짜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는 골문 근처를 맴돌다가 딱 그 골이 들어가는 정말 적절한 지점에 위치를 잡아서 그때 약간 황희찬 인자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죠. 네. 다 쿠냐, 네투 이 그치. 조력을 잘 해줬기 네. 때문인데 쿠냐가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연계 플레이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 능력. 슈팅 때릴 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좀 실리고 빠따 있어요. 빠따 있어요. 네. 중거리 슛, 박스박 득점 꽤 있는 선수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신체 조건이 좋아요. 네. 피지컬 활동량 다 좋다고 봐야 탄탄하고. 되는데 신체 조건 좋고 볼 잘 지켜내고 파울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수비 시에도 활동량을 앞세워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 태클이나 인터셉트, 슈팅에 대한 블록까지 수비 관련 지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찍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움직임이 좋아요.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거나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능력까지 좋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장점이다.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지금 필요한 선수임과 동시에 아모링이 추가하려고 하는 축구에도 어울리는 게 꽤 많아요. 꽤 많죠. 네. 일단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너무 적합하다고 어. 봐야죠. 동료와의 어떤 그 네. 최전방 공격수와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라서 당장 쿠냐가 와서 에너지를 늘려주는 걸로도 맨유로서는 충분히 반길만한 요소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추가적인 장점은 같은 리그 내 이적이라는 뭐 그러면 적응 필요 없죠. 그렇죠. 호일룬 타리그 이적, 네. 지르크지 타리그 이적, 이외 공격 자원들도 아무래도 그럴 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쿠냐는 같은 리그 내이기 때문에 적응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건 이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복과 빅클럽에서의 부족함, 아틀레티코에서의 실패 네. 경력 때문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경기장 안팎에서의 사건들. 어디 원정 가서 가드를 때렸나 그래요. 그때 경기 끝나고. 그것 때문에도 소동이 한번 지금 있었거든요. 다혈질인가 봐.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대신에 이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의 보도인데 이런 불같은 성격이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할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막 때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그건 좋은 너무 안 거죠. 좋은 건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로이킨 있잖아요. 네. 로이킨 지금 아마 지금 요즘 시대 선수였으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욕 먹고 요즘엔 그런 거를 되게 좀 터부시하니까. 네. 근데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선수들 중에 팀의 융합을 라커룸 내에서 잘 꾸리는 선수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네. 파이팅 넣어주고 리더십을 좀 발휘해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그런 모습을 또다시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줘가지고 예를 들어 퇴장 징계당하면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건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성격, 리더십,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치. 거. 울버햄튼에서도 긍정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얘기들이 현지 보도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나옵니다. 공중볼 경합 능력도 단점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면 은근히 아쉬운 게 있을 그치. 거예요. 피지컬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타겟맨 유형의 플레이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공중볼을 따내는 어떤 지표가 안정적이지 않은 좋지 않은 쿠냐 선수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선수의 패스 정확도. 위험도 요소가 있는 패스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적인 패스를 그쵸? 많이 시도해서 창의성 좋고 때때로 번뜩이는 연계를 해주는 건 좋으나 정확도가 안정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요. 약간 그 주원형 표현을 빌려볼게요. 우리가 울버햄튼 경기를 볼 때가 있잖아. 그러면 쿠냐가 분명 명실상부한 에이스입니다. 근데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 주원형도 그 얘기를 보고서 그러네 좀. 그게 무슨 얘기였었냐면 이 선수가 에이스가 맞아. 근데 조금 본인이 확실히 중심이 된다라는 걸 알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거나 더 간결하게 가도 되는 장면에서 좀 더 난이도 있는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리고 약간 그 볼 호그를 해요. 그러니까 볼을 조금 끌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맞긴 해요. 그게 울버햄튼에선 진짜 에이스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맨유에서 쿠냐에게 울버햄튼만큼 비중을 줄 건가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브루노라는 에이스가 확연하게 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쿠냐가 볼 호그의 그 느낌이 더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자기가 또 막 뭔가를 해보려다가 패스 정확도만 떨어지고 네. 미스가 나오고 브루노하고 공존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감독들이 조정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록을 보면요. 홈이랑 원정의 편차가 있어요. 홈 경기랑 이 원정 경기 스탯을 이번 시즌이랑 지난 시즌 비교해봤는데 원정이 확실히 골수가 더 많죠. 특히 지난 시즌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해보자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추측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홈보다 원정이 주로 상대팀이
공격하는 선수한테 공간을 더 주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홈이니까 공격을 나오면 뒷공간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독 원정에서 골이 많고 경기력이 좀 좋았던 게 공간 유무의 차이가 아닐까. 홈에서는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좀 더 적은 공간에서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원정에서는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공간이 더 많이 비고 그런 환경에서 쿠냐가 더 활약을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은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기준으로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훨씬 더 상대가 템백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쿠냐에게는 울버햄튼 때보다도 공간이 덜 주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홈과 원정 편차가 혹시 이게 정말 공간의 유무 때문에 이런 스탯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공간이 더 적어질 맨유에서는 혹시 쿠냐의 활약이 조금 저조해질 위험성도 있다 정도로 간주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전술적 규율인데 이게 아까 주원이 형이 말씀하셨던 거랑 좀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좀 본능적이고 자유로운 플레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이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게 브라질 에이스의 전형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게 잘 되면 진짜 중심이 되는 그쵸. 건데 안 되면 억지 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르타 베를린 시절 때 측면 수비 가담 등 이 전술적 규율 준수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헤르타 베를린의 뭐 어려웠던 환경 뭐 이런 것도 고려는 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혹시 본인이 뭔가 잘 안 맞는 팀에 갔을 때 규율을 어긋나거나 전술적인 규율을 어긋나서 아틀레티코 때처럼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브루노와의 공존 문제인데 둘 다 중앙이나 혹은 왼쪽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의 공간을 선호하는 부분이 좀 있고, 뭐 브루노는 사실 어디서 뛰어도 잘하긴 하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두 선수 다 좀 어려운 슈팅과 패스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되게 도전적이죠. 도전적이죠. 근데 둘 다 도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선수가 둘 다 창조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공존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이 둘이 공존이 잘 된다. 그러면 둘에게서 무려 두 명의 아주 우수한 선수에게서 예측 불가능하고 번뜩이는 공격 장면들이 나오는 거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공간이 좀 겹칠 수 있고 조금 공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괜히 쿠냐 쪽에서 더 실수만 나오다가 볼을 뺏기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자칫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쿠냐의 돌파력과 창조성을 활용하면서 브루노와 시너지 내는 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게 뭐 쿠냐가 최전방이 되고 브루노가 2선이 되거나 아니면 쿠냐, 브루노를 그냥 2선에 같이 세우고 아주 우수한 최전방 공격수를 데려와서 그들과 시너지를 내게끔 하는 것. 그리고 윙백은 당연히 윙백은 윙백대로 더 잘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 분배가 확실해지면 아마 쿠냐와 브루노의 공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약간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쿠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적시킬 수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포워드가 맞기 때문에 염려되는 걸 먼저 얘기했다 뿐이지 저는 이거는 성사된다 그러면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영입이에요. 네, 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적 성사 가능성을 보면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구단과의 협상은 충분히 원만하게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움이 일단 있고요. 저게 사실 지난 겨울 여름에도 이적 얘기가 있었는데 바이아웃 달고 재계약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게 뭘 좀 안기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번 여름에는 쿠냐가 나가려는 의지가 클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나갈 가능성이 저는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네, 대부분의 기사에서도 쿠냐가 여름엔 떠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기사마다 쿠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정말 큰 클럽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맞고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를 혹시 못 나간다 하더라도 쿠냐 본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선호하고 합류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미 벤 제이콥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쿠냐가 정말 맨유에 여유어 있고 가까워져 있다. 다만 이제 약간의 걱정거리는 그거죠. 울브스와 이 바이아웃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을 할지 분할 지급을 할 건지. 뭐 일반적으로 바이아웃을 발동시키는 거는 일시불로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이아웃에 조금 더 얹어 돈을 줄 테니까 분할하자. 그렇죠. 이거는 장부나 현재 있는 캐시플로우를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맨유가 울버햄튼이랑 얘기해서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현금이 지금 안 도는 상황이니까 좀. 그래서 아마 울버햄튼과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을 좀 진행될 텐데 이 협상이 딜이 뭐 깨지거나 하는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현지 팬들 반응은 좀 많은데 현지 팬들은 쿠냐의 재능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투지와 승부욕을 채워줄 것이다. 특히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오래 보신 분들은 유나이티드에는 좀 그런 투지나 스피릿, 승부욕, 맨유 스피릿을 원하죠. 필요하다라고 하실 텐데 특히 현지 팬들은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쿠냐의 그런 승부욕이 오히려 그런 투지를 일깨워줄 거다. 그리고 다른 선수 대비 요즘 공격수 안 비싼 선수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비싸죠, 나. 그나마 바이아웃이 6,250만 파운드면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려하는 시선은
오히려 이 바이아웃도 비싸다. 넌 비싸. 지금 이 맨유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쿠냐의 성격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 이 선수는 울버햄튼에서와 빅클럽에서의 환경은 달라질 것이니 그 큰 규모의 구단에 왔을 때 적응을 실패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팬들이 지금 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스날 링크 났을 때 그 리버풀 링크 났을 때도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제 감이에요. 맨유랑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맨유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더 뭔가 본인이 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클 것 예.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맨유가 한 선수가 팀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치기에 현재 상황상 팀의 에이스로 본다면 아스날은 사실 곳곳에 지금 코어가 완성이 돼 있고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맨유는 그 코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느끼기에 지금 맨유 에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 하나예요. 브루노예요. 브루노죠. 네. 그러면 윗선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 쿠냐가 맞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선수가 어쨌든 새로운 팀에 가게 되고 쿠냐의 이제 맨유에서의 활약도 과연 에이스가 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봐야죠.